현재 미 정부의 충격 발표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미 정부는 대스텔스 및 대잠무기 핵심 기술 등 전략 물자들이 일본을 통해 중국에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에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미 정부는 이번 일본의 행동이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면서 전략 물자에 대해 일본에 강력하게 수출 규제를 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같이 미국도 일본을 안보 위협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2차 수출 규제를 준비하던 와중에 나오 미국의 폭탄 발표이기에 일본 정부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눈 감아준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선 일본에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과 첨단 산업 물자와 전략 물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하자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졌으며 기시다 총리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해 발표했는데요.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 혹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이라며 수출거래 제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자칭 미국 최우방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27개의 외국 기업 리스트에 버젓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일본 기업 등 27개 기업의 모든 물품은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나 재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지난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 발표에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발전과 파키스탄의 안전하지 않은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비확산 우려 활동으로 옮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 상무부에 따르면 규제 대상 기업은 대스텔스 대잠용 무기 개발을 위한 양자 컴퓨팅 기술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통제 목록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및 미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무기 확보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강도가 높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강제징용공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감행할 때 자신들이 큰 대의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한다는 식으로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를 댄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한국에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면 일본은 정말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한국의 2차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경제안보법안의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중 대립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처럼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민당의 경제안보추진기구인 정무조사회사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가 지난 5월 정리한 문건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제언한 바 있었던 만큼 2차 수출 규제가 근래에 올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인사임명을 보면 일본 내각은 친중 성격을 보이며 중국과 암암리의 동맹을 맺고 한국 견제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것은 일본 기시다 총리의 최근 인사임명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강력하게 친중파 인사를 기용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하야시는 아버지 요시로의 뒤를 이어 부자이대로 중의로 호위원연맹 회장을 맡아 친중파 인사입니다. 실제로 하야시는 과거 발언에선 친중적인 모습이 엿보입니다. 하야시는 최근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탈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단순히 강경한 자세만으로는 잘 안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얽혀 있어 내일부터 중일 무역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답하며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의 성장은 무시할 수 없다. 연구개발이나 혁신의 진보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 환경이 불가결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중국 같은 전제국가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증명됐다고 말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미국이 그동안 지켜만 보고 있다. 결국 칼을 뽑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기업과 자신들을 돕고 있던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당하다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발표 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며 중국 기업을 무소불위의 방법으로 제압하는 건 자신들이 그동안 표방해온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야후 재팬을 통해 급속도로 열도 전역으로 퍼졌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기시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론 이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씨는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미국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했을 때 태연하게 동맹국의 국민을 저버렸으며 호주의 핵잠수함을 팔 때도 가차없이 동맹을 배신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알지도 못하는 바보들이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다. 나는 미국의 천병 따위 되는 것은 딱 질색이다. 원래 대만이 중국의 것이라고 재빨리 손을 들어준 것도 미국이야. 그것도 일본의 순회부회다. 중국도 믿을 수 없지만 과연 미국도 신용할 수 있는가? 일본의 주권을 침범하면 들고 일어서면 된다. 그때까진 현명한 외교로 어떻게든 버티면 돼. 쓸데없는 건 말하지 마. 타국의 일로 미국의 안보에 승차할 것 같으냐? 얼마나 계속 미국의 속국으로 살고 싶은가? 산케이 신문에 CIA라도 있나? 전쟁 후 많은 외교관인 척하는 CIA 공작원이 일본에 잠복하던 시절에 산케이 신문 직원들은 미국에 엄청나게 세뇌당한 것이겠지라며 미국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이제 미국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독립하고 독자 노선을 타야 한다는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일본이 한국의 자주국방과 소부장 국산화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자주국방과 소부장 산업에서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들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첨단 무기와 같은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 의존도가 높았으며 비효율적인 장인 정신이 그들의 산업 발전을 정체시켰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지만 현재는 한국과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한국은 이제 예소 3나노 공정의 반도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본의 주력 반도체는 40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4조 원을 투자하며 TSMC와 손잡고 반도체 개발에 나섰지만 그것도 20나노 공정 반도체에 불과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이 TSMC와 협력하여 국내에 공장 설립을 추진한 것은 최근 삼성과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조 투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 세계는 양자 컴퓨터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일본은 그 기술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는 군사무기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과 방어면에서 기존의 컴퓨터 체계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연산 속도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안보 전략을 이유로 중국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출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중국은 적성국이기에 당연한 조치였으며 일본 같은 경우 정보를 주면 중국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는 일본 최대 방산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곳이 중국의 해킹 공격에 속절없이 나가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첨단 무기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속 미사일의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취약한 해킹 방어와는 다릅니다. 일본을 해킹했던 중국 해커 집단이 한국도 똑같이 해킹했었는데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 피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강한 사이버 방어 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을 양자 컴퓨터 강국으로 만든 것이 한국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미국을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가 10억 년 걸릴 계산식을 단 10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간 구글이 52큐비트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흘러간 정보로 6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내 미국을 앞섰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쯤 중국의 양자 컴퓨터의 2배 이상 성능을 내는
양자 컴퓨터를 미국 IBM이 개발했는데 그 중심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00만 배 이상의 계산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IBM은 한국에 더 많은 인재들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한국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행보와 여러 정황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이 4대 양자 컴퓨터 강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곤 하는데요. 말뿐이며 그 말도 전부 왜곡된 일본과는 그 결이 달라 한국이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